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K-팝 한국 영화 드라마의 성공은 불가피했다란 제목의 포브스 재팬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류가 유행한 후로 거의 30년 동안 한류 분석 기사를 써왔고, 일본 정부는 한류를 넘어서겠다고 쿨 재팬이란 일본 문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분석 기사를 가장 많이 써내려간 일본의 한류 기사를 서양 언론들이 무턱대고 베껴 쓴 바람에 전 세계는 이상한 한류 성공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주도해서 한류를 키웠다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며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차단당했고, 문화가 서양 미디어나 일본 미디어를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끝나고 우리 문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과도기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해왔던 문화 정책에 처음으로 정부의 예산을 쓰기 시작했고, 그 지원을 일본 언론에서 뭔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 듯 뻥튀기 되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문화에 지원만 하게 되면 문화가 발전되는 줄 착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본 나라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쿨 재팬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올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일본의 한류 분석 기사는 조금은 기존의 엉터리 분석과 다르지만 아직도 정부 지원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최우수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상 외에도 영화의 삽입곡 골드는 K-팝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들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달했으며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 K컬처의 성공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K-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고급 음식, 화장품 등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은 첫날 약 400만 장이 팔렸고, 한류 드라마가 스트리밍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과 스킨케어는 G세대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업계 분석가에 따르면 K-팝의 수출 수익은 2025년에 1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K컬처 블록버스터들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전략과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K컬처가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공동 감독인 매기강은 1990년대부터 K-팝 그룹 H.O.T의 팬으로 헌신해왔습니다. H.O.T는 현대 K-팝의 원형을 형성한 그룹 중 하나로 칼군무 댄스, 강렬한 후토크가 돋보이는 중독성 있는 노래,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 K-팝은 촌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소감에서 강 감독은 그때 나는 K-팝 팬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전세계 K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은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 영화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K-팝 데몬헌터스의 이관왕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작품의 성공이 아니라 K문화 자체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K컬처 성공의 핵심에는 수십 년간의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K컬처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스크린 쿼터 제도, 제작 및 배급 인프라 개발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중심 인물 중 한 명은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CJ그룹 부회장인 이미경입니다. 1994년 이미경 부회장은 제프리 칸젠버그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끄는 드림웍스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한국 내 영화관, 스튜디오, 배급망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봉준호와 박찬욱 같은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하며 전 세계로 확산될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작품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도 스토리텔링일 것입니다. 할리우드처럼 대규모 시리즈와 풍부한 자금이 부족한 한국은 이야기의 질로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도구, 인물 묘사, 감정적 사실감 같은 요소들이 철저히 다듬어졌습니다.
한국 작품들은 종종 흑백 논리가 아닌 모호한 결말, 미워하기 어려운 악당,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의 격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절박한 경쟁, 그리고 비프에서 그려진 이민자들의 억눌린 분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한국어 콘텐츠에 깊은 한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식민 통치, 전쟁, 분열을 통해 축적된 집단적 슬픔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할리우드에서 선호하는 행복한 결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드라마 파친코의 쇼너로 슈휴는 한국 전쟁을 살아남은 할머니가 있어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휴는 한국 드라마는 원래 도피의 수단으로 찾아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강 감독은 북한을 탈출한 아버지 밑에서 토론토에서 자랐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나라가 분열된 것에 대해 강하게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이 요소는 K-팝 데모넌터스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현실의 고통이 블랙 유머로 승화되어 고난을 가볍게 표현합니다. 현대 미국 관객들은 이 표현적 기법에 강하게 끌립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스튜디오와 한국 출신 감독, 프로듀서들이 할리우드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이 한국과 미국 문화를 교차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K-팝 데모넌터스는 영어 작품이지만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모두 세부 사항에서 표현합니다. 파친코를 연출했던 수유 감독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드라마의 오프닝 크레딧은 두 문화의 융합을 구현하며 등장인물들이 1960년대 미국 팝송 Let's Live Today에 맞춰 파친코 가게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프는 수치심, 분노, 부모의 압박 같은 한국 민족 감정을 미국 스릴러 표현에 녹여냈습니다. 하이브 아메리카의 영화 및 TV 사장인 제임스 씨는 지금은 한국을 위해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만드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K컬처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제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모넌터스 같은 작품들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한국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K-팝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미국처럼 작품을 만들고 관객에게 홍보하는 방식과 달리 K-팝에는 팬들이 처음부터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K-팝 세계에서는 팬투표, 스트리밍 캠페인 참여, 소셜미디어 공유가 음악과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BTS가 이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BTS는 힙합, R&B, EDM 등 미국식 음악을 한국 특유의 문화와 융합시켰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패션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팬 참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BTS의 팬덤과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팬 참여 모델은 현재 K-팝 컬처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주인공인 3인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는 영화의 경계를 넘어 진짜 아이돌처럼 공연합니다. 골든 같은 노래의 인기에 앞서서 관객들이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상영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K컬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림자 같은 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전으로는 K컬처 시장의 포화 위험과 과다한 상업화로 인해 독창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의 규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묘사된 감정과 창작자의 독창성 같은 한국 콘텐츠의 본질이 블록버스터의 압박에 짓눌리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지되는 한 K컬처의 동력이 식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역시 일본 열대의 기사가 아니라 포브스 재팬의 분석 기사라 기존의 엉터리 한류 분석 기사와 차이가 큽니다. 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역사가 담겨있는 드라마 파친코를 언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